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비롯해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인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문 기자, 화재가 난 지 사흘째입니다.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네, 우편 서비스는 오늘 오전부터 상당 부분 복구가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와 국제우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등을 우선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와 행정안전부 디지털 원패스 시스템 등도 밤사이 추가로 복구가 됐습니다. 다만 미국행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 EMS죠. 그리고 우체국 쇼핑, 그리고 기관 연계 전제 우편 등 그 일부 업무는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우정사업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착불 소포와 안심 소포, 그리고 신선식품 소포 등도 당장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정본부 측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소포 우편을 배송해 그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부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요. 그 중단된 정부 서비스 647개 가운데 62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주민등록 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재 여파로 민간 금융 서비스에는 연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그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이제 본인 확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대면 은행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 운전면허증과 이제 여권을 사용할 때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부는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을 통해 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층 전산실의 96개 서비스 시스템은 화재로 전소가 됐는데 중대본은 전소된 이 시스템을 대구센터에 있는 민간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따져보면 완전 복구까지는 약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대본은 장애 복구 시간을 고려해서 각종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했고요. 서류 발급 수수료도 전면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불이 났는데 한꺼번에 정보 전산망이 이렇게 마비가 된다?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저도 이런 사태를 보면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시작이 됐었던 그 초기 부분들이 배터리 부분이잖아요. 이 배터리 부분은 사실은 서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착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화근이 돼서 화재가 됐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여러 정보 시스템이 멈춰 세워졌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복구를 앞당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시스템 이중화가 왜 안 돼 있었냐라는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이중화에서 예.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대로 복구를 해서 항상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개념, 바로 이걸 이제 이중화라고 하는데요. 이중화에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콜드 스탠바이, 웜 스탠바이, 핫 스탠바이. 핫 스탠바이는 어떤 문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다가 바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좀 웜 스탠바이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어받아야 되고요. 이제 뭐 콜드 스탠바이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즉 핵심 개념은 fail over입니다. 페일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을 이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이 기능을 다시 수행을 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 시차가 있을지언정 네. 그대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지속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문 기자가 앞서서 얘기를 할 때 이 전소된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는 데는 4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 복구가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세포처럼 막 엮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가 또 장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엮여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들도 흩어져 있고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아마 어느 정도는 복구 가능성은 전 어느 정도 이제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더욱더 중요한 건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정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구가 됐는데 사실 하나 비트라도 한 데이터라도 잘못 복구가 되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번질 수가 있습니다. 복구가 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가 만약에 삐끗하면은 다른 쪽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완벽하게 복구가 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서요. 네, 예. 사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점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전에는 한 시스템이 덩어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복구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엮어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마치 퍼즐로 보면 퍼즐 조각이 여러 개가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복구가 된 여러 퍼즐 조각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퍼즐들은 소실됐다고 하더라도 옆 퍼즐이 다른 데는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복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전에 있는 어떤 싱글 시스템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가능성은 높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문 기자, 화재 원인 또 진압과제의 과정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화재는 지난 26일 저녁 8시 15분쯤 발생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그 비상정화인 무정전 전원장치를 이전하기 위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던 중에 불꽃이 튄 게 직접적 화재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길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쯤 잡혔는데 2시간 뒤인 오전 8시 40분쯤에 다시 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진화가 이뤄진 시각은 약 21시간 45분 만인 27일 오후 6시입니다. 그 사이에 740대의 전산 장비가 전소가 됐고요. 647개의 그 정부 전산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건 그 리튬 배터리 화재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와 이제 외부의 온도가 급상승하면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통째로 이제 물에 넣어서 식히거나 대량의 물을 부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여기가 이제 국가 주요 전산 서버가 밀집한 곳이라 물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소방당국은 가스 소화 설비를 사용을 해서 천천히 불길을 잡는 한편 다른 전산 장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냉각 작업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원인은 뭐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배터리가 노후화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작업자가 실수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두 가지 다 이제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배터리는 이제 2014년에 국정자원에 설치가 됐는데요. 제조사가 보증하는 내구 연한이 10년이어서 이미 1년 그 연한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 작년 6월에 국정자원 인프라 안전점검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이 그래서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국정자원 측은 사용 연한 10년이 지나서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지난해와 올해 정기 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작업자 과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요.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리튬 배터리 이전 작업을 전문 인력이 아닌 제3의 업체 직원이 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비숙련 인력이 투입이 돼서 분리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가 된 건데요. 실제 화재 초기에는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불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자원 측은 전원을 끊고 40분 뒤에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중대본이 조금 전 브리핑에서 그 배터리 이전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이제 국과수의 감식과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CCTV 또 합동 감식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배터리에 불꽃이 튄 이유와 그 배터리 분리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추정의 단계고 뭐 현장 감식도 있을 거고 원인 조사가 이제 꼼꼼히 이루어질 테니까 그것은 좀 이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배터리하고 서버 간의 간격이 60cm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력실과 서버실 사이의 구획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계할 때 뭐 이런 걸 다 염두에 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기자님의 보도 내용을 보면 참 요즘 최근 들어서 배터리에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기 자동차도 있었고 또 이번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참 서버가 이제 이런 배터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참 기특한 모듈이긴 한데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떤 거리,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더욱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층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구글입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버 노드들마다 배터리가 다 장착되어 있어요. 마치 그 구조를 보면 세포와 비슷하거든요. 어떤 세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테이크오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 주셨던 어떤 이중화라고 하는 이런 컨셉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실현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배터리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무조건 어떤 거리로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참 기특하면서도 이 위험한 배터리를 잘 관리를 하고 헬스 체킹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서버가 뭐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 네. 뭐 전력실하고 서버실이 붙어 있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관리가 잘 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전기 자동차라면 배터리가 무서워서 뭐 배터리를 풍선에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참 어떻게 하면 이 배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또 이번에 또 이런 계기들이 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또 이런 체계를 만드는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화재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건물이 전화국을 개조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치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원주택에 맞는 가구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로 이사 가다 보니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어쩌면 방금 질문 주셨던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과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도 어떤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업타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시스템의 중요도별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뭐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 4단계. 여기에서 나눈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과 직결되는 서비스라든지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높은, 즉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티어 4, 그러니까 가장 중요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등급별로 이 정도의 시스템은 이 정도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 정도의 유지 보수성을 가져야 된다. 또 전력에 있어서도 어떤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 정도의 티어 4 등급이라고 하면 최고 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등급에 맞는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화국처럼 예전에 전화국으로 썼던 곳이 아무래도 어떤 서버들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들이기보다도 어떤 통신망 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부 또 이런 등급에 있어서 또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화재가 나고 나니까 그 부분까지 그쵸. 지금 이제 짚어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맞습니다.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문 기자, 사실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전부 다 기억을 할 텐데 그때 정부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정부는 뭐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카카오 먹통 사태 판박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면 2022년 10월 15일에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비롯됐습니다.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제 불꽃이 일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을 했던 건데요. 해당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던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들이 중단이 됐고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약 10시간 동안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데는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재난 관리 의무 대상을 크게 확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이고 이제 구글, 삼성전자, 쿠팡, 넷플릭스까지 재난 관리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이중화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전산망의 이중화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허술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정부가 민간 기업에만 이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 전산망은 3시간 이내에 복구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실시간 상호 데이터 백업이 되기 때문에 3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였는데, 하지만 이번처럼 이제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재복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행안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아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은 사용자 수와 대국민 영향력 등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뉘는데요. 행안부는 이제 작년 4월에 1, 2등급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재복구 시스템 구축 투자를 금지한다, 이런 지침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2026년 이후로 이제 예산 배정을 미뤘다는 건데요. 그 결과 이제 관세청과 경찰청 등이 올해 재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상황입니다. 짓고 있던 데이터 센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저도 이번 예. 사태로 새롭게 알게 된 예. 건데 이제 충남 공주에 대전의 그 국정자원 본원을 보완할 재난복구 이중화 전용 클라우스 센터가 지난 2012년에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지난 2023년까지 이제 완공을 해서 개소를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미뤄졌고요. 전문가들은 적어도 국가 1등급 정보만이라도 다른 지역 센터에 실시간으로 백업해두는 공간적 이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문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민간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공공기관은 허술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일부는 좀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되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기자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떤 이런 백업 시스템도 사실 구축하고 있었고, 사실 저는 2023년 11월 달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행정부 망이 이제 문제가 그렇죠. 일으킨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나왔었던 여러 조치들이 굉장히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등급별로 나눠서 등급별로 또 복구의 제한 시간도 갖추고 굉장히 저는 선진화적인 어떤 체계를 갖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실행으로 잘 옮겨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이든 어떤 발표든 이게 리허설이 잘 되면 어떤 상황들이 닥쳤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당황하지 않고 하거든요. 분명히 그와 같은 목표도 수립됐고 체계도 잘 수립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런 액션 플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좀 더 강화가 안 되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올해 초에도 재난복구 이중화 체계를 하겠다, 그런데 5년 동안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아니, 언제 또 불이 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5년 동안 하겠다? 이거 좀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저라면 예. 이제 일단은 우리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리허설이 필요하구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이걸 딱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좀 더 강화시키자. 배터리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하면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교체 작업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전수 점검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백년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그런 걸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똑같이 만드는 게 이중화가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가 엮어져 있고 전력, 네트워크 데이터가 다 엮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왕 이거를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들도 고려해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이중화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전화 위복의 계기로 해서 더욱더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정부 전산망 관리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예.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또 민간 업체가 하는 것들도 유리한 면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일단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점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기술을 가지고 인력들을 배치를 하되 이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 조직은 어떤 순환보직 체계가 아니라 어떤 전문관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중요한 시스템인 만큼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리딩을 했었을 때 그 100년대의 관점에 있어서 더욱더 완벽한 또 지속 가능한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복구도 중요하고 장기적 대책 마련도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